안녕하세요. 토토분석 적중률 70%입니다. 오늘 경기 1월 4일 목요일 국내 경기 말씀드리기 전에 어저께 추천드린 국내 경기 장판 대 SK 경기부터 살짝 생각해보고 다시 복귀해보고 오늘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내 경기 한 경기 있었는데 저는 낙점을 했죠. 장판 추천했습니다. 지금 SK가 보시면 이게 지금 리그 KBL 팀들 3점 이제 전체적인 스탯이거든요. SK의 3점 성공률은 30.6%로 리그 9위입니다. 그 수비랑 원이라는 공격 3명 때문에 이렇게 지금 8연승하고 버티고 있는 건데, 저는 지난 SK가 삼성전에서 삼성이 극단적인 수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원이 맞고 나머지 선수들 3점 라인에서 다 세깅을 하는데 배제하고 원이만 맞고 3점은 던져라, 이런 전략으로 해서 또 반대로 삼성의 선수들이 슛도 잘 들어갔고 잘 통했죠. 그래서 저는 장판이 파이법을 가져올 거라 봤어요. 결국 경기 보신 분 1, 2, 3쿼터 제외하고 승부처 4쿼터 기억하시면 장판 정창진 감독은 이런 작전 타임을 진행합니다. 지난 삼성전하고 똑같은 전략 가지고 왔죠. SK 선수들 3점이 없으니까 3점 포기하고 원이만 막자. 원이가 공 잡으면 2명, 3명까지 붙더라고요. 보시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예전에 슬램덩크 보시면은 그 이정환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 공 잡을 때 북상 선수들이 3명, 4명이서 이렇게 붙은 이렇게 장면들이 있었죠.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원이만 막자, 3점 포기하고 이런 전략으로 가서 결국 잘 통했습니다. 수비가 잘 통했어요. 그런데 SK도 수비가 좋잖아요. 뭐 경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양팀 수비 때 수비로 장판은 3점 라인 포기하고 모두 3점 라인 안에서 수비하고, SK는 골고루 분포도가 3점도 마크하고 이렇게 수비를 하면서 수비 전술이 완전 좀 상이하게 이렇게 전력을 하는데, 결국 수비로 주고받고 5분 정도 이렇게 득점이 없었는데, 여기서 장판이 무리하게 좀 터프샷을 날렸습니다. SK 수비가 빡빡하니까 이게 존슨에게 골밑하게 공이 가야 되는데 갔잖아요. 존슨에게 공이 가도 원희가 수비가 또 좋으니까 존슨이 원희하고 1대1로 공격해서 시도조차 못 하더라고요. 결국 패스하고, 결국 이제 장판 선수들은 외곽에서 이제 무리한 슛을 터프샷이라는데, 터프샷을 이제 몇 번 시도했어요. 찬스 나면 바로 던진다 버리는 거죠. 그게 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 3, 4분 정도는 장판에 득점이 없고 다 자유투로만 득점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최원혁이가 3점 한 방 들어간 거, 이 부분하고 이제 좀 아쉬웠던 점이죠. 장판이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장판이 4쿼터 출발의 5점 차로 지고 있었지만 허웅의 3점 2개로 연거푸 2개가 들어가면서 1점 차 리드하고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계속 점수가 계속 들어가고요. 5점 차였거든요. 장판이 5점 차로 이겼습니다. 여기에서 6분 상황에서 장판이 공격하는데 성공했다면 7점 차인데, 여기서 턴오버 발생하고 스틸 당하면서 3점 차로 다시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 원희가 득점을 계속하고 장판은 득점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경기가 마무리되었죠. 이제 결국 SK가 또 이제 8연승을 했는데, 이제 SK는 원이 확실한 공격수라는 원희가 있지만 또 허일영이가 지금 부재지 않습니까? 3점 슈터 허일영이 확실하게 3점을 던질 수 있는 3점 슈터가 없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지금 삼성도 동일한 전략으로 삼성도 SK 상대로 3점 수비 포기한 전략으로 들고 가서 재미봤고, 장판도 재미봤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파이법을 들고 와서 이제 패배를 당할 거예요. SK는 패배를 당하는데, 이게
제 생각입니다. SK가 이제 파이법을 상대 팀들이 파이법을 뭐 들고 와서 SK가 패배가 당할 때 SK는 쉽게 탈출 못할 거라 봐요 저는. 왜냐면 이 확실한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SK가 패배하고 나서 또 연패를 당하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 저는 봅니다. 이때 저는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어제 경기 마무리했고요. 오늘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스공사 대 안양 정관장인데 이 이제 벨랑겔은 부상 때문에 결장을 했고요. 김낙현이도 무릎이 안 좋은 상태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이제 출전하다가 지난 모비스전에서 경기 보신 분은 아시겠죠? 이제 0시 경기 이제 22시에 경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해 맞이 이벤트로 이날 사코트 후반 무리하게 골밑슛 시도하다가 결국 무릎에 탈이 났습니다. 그 김낙현 선수 골대 뒤에 기대고 있고 혼자 못 일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혁 감독은 오늘 둘 다 결장입니다. 둘 다 결장합니다. 그러면 가스는 니콜슨 제외하면 득점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이제 뭐 조직력으로 패스 하다가 이렇게 찬스 나서 득점을 하겠지만 혼자만의 뭐 개인적인 돌파나 뭐 개인적인 슛을 던져가지고 득점을 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뭐 한 명 뭐 터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건 이제 확률이 낮죠. 없습니다. 니콜슨 말고는. 이제 가스도 부상이 많지만 국내 선수 이렇게 막 매치업하면 가스 앞선 라인에서 뭐 이원대가 혼자 볼백을 뭐 끝까지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박지훈이 하고 최성훈이 하고 뭐 이런 대결하면 또 안양이 앞서고 이대현이 있지만 정용근이 하고 이종현이 이 매치 국내 선수 매치 보면은 안양이 무조건 우위거든요. 여기 안양이 또 용병이 여기 2명 여기 1명 이런 이루고 가스가 홈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관장이 이제 역배 받았네요. 전 정관장이 이길 거라 봅니다. 전 정관장 승부입니다. 이번 경기. 언도바는 모르겠고 삼성 대 KT. 삼성이 지난 코피 커본도 안 나오고 골밑에 이원석도 안 나오고 골밑에 핵심 자원이 2명이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SK 상대로 그 경기 거의 종료 직전까지 한 골차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이 두 팀은 SK가 결국 이겼지만 겨우 이겼죠. 왜 삼성이 이겼느냐? 2명이 이탈했는데 뭐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 그 오세근 선수가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 코피코번 이원석 전략으로 수비를 구성해서 가져왔는데 다른 전략으로 가져오니까 빠르게 대응 못했다는 점 하나 하고 또 삼성이 SK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점이 없지 않습니까? 삼성이 SK 상대로 들고 온 수비 전략하고 이제 핵심입니다. 이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팀 세부 스탯이거든요. 삼성의 3점 성공률 보시면 됩니다. 40%. 이번 시즌 최고 기록이지 않을까 싶네요. 선수들 세부 지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인장 2명 맛이 같지 않습니까? 항상 삽질하고 있는데 이정현이 김실애 이번 경기 슛 성공률이 너무 좋았죠. 이정현이는 제가 좀 할 말이 있는데 시즌 초반에 3경기 연속 2점, 3점, 슛 성공률 제로를 기록합니다. 제로 0%. 한 경기가 아니고요. 3경기 연속 2점, 3점 슛을 던졌는데 3경기 연속 모두 실패한 게임을 발생했습니다. 모두 실패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2번이나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저는 또 처음 봤습니다. 핵심 선수가 슛 던질 때마다 모두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내리막길이잖아요. 두 선수는. 이날 이제 운 좋게 터진 거죠. 얘네들은 절대 2경기 연속 안 터집니다. 제가 이번 시즌 경기 결과를 봤을 때 터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저는 안 터진다 봅니다. 다시 경기로 돌아와서요. 이 두 팀 매치업 하면은 오늘 이제 코피 커번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득점에 미친 선수가 몇 명 있지 않습니까? 허운도 있고 베스를 못 막을 거라 봐요. 오늘도 이날도 다 보시면은
베스 못 막아서 팀이 팀이 패배했고 이 KT는 이기지 않습니까? 이 베스를 누가 막을 거라 봅니까? 코피 코본이든 레인이든 코피 코본하고 레인 이렇게 보시면 코피 코본 이 둘 다 몸 상태를 보세요. 뚱뚱하지 않습니까? 베스 못 막습니다. 베스하고 매치업도 안 되고. 그러면 오늘 역시 저는 베스는 많은 득점을 할 거라 봐요. 이 삼성의 이게 이제 선수들 구성이거든요. 이정현이는 맛이 갔고 요도 맛이 갔는데 이 스팀을 빨아가지고 잘했지 않습니까? 두 경기 연속 잘할 수도 없어요, 얘네들은. 홈 경기도 트레이드로 데려왔는데 출전 시간 미비하죠. 김성훈이 이뭐 정준하라 하지 않습니까? 얘는 만약에 삼성이 없었다면은 출전할 수 있을까요? 은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선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팀 매치업 하면 KT의 일방적인 사이드로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두 경기 연속 1회 될 확률은 낮습니다. 없다고 봅니다, 저는. KT 승, KT 마인승 이렇게 봅니다. 남자 배구는 이거 모르겠고요. 여자 배구는 요 기업이 수비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올리겠습니다. 이 남자 배구는 모르겠습니다. 기업 여자 배구인데 기업이 수비가 좋지 않습니까? 이 언더바 보시면은 이 동일하네요. 프로토 제가 오래 했는데 토토 오래 했는데 남자 배구 여자 배구 언더바 기준점이 동일하게 준 적이 있었던지 저는 기억이 없네요. 전 처음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 배구 여자 배구 이렇게 언더바 기준점이 동일한 거는 두 팀의 수비가 좋기 때문에 기업의 수비가 좋기 때문에 한국이 지난전 3대0으로 패배했지만 기업 상대로 뭐 정배당 기준으로 생각하면 압도를 못 낚았거든요. 뭐 한국이 기업이 이길 수도 있고 저는 뭐 일방적인 사이드는 없다 보고 무조건 4세트 이상 갈 듯하고요, 저는. 그래서 기준점이 높지만 저는 이 점수 이상 나올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바 추천합니다. 오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 경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안양 정관장 프렌 이렇게 가고요. 프렌. 그리고 KT 손익분 10.5 이렇게 또 기준점이 또 변경이 됐네요. 보니까 9.5에서 10점으로 또 KT 손익분 마해 여자 배구 이렇게 오바 이렇게 세 폴더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어저께 제가 블로그를 원래 통해서 제가 정리한 글을 토대로 읽어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렇지 않고 오늘 해가지고 그냥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정리했는데 이게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조금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듭니다. 영상이. 내일부터는 좀 블로그에 좀 정리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구독자가 이제 처음으로 400명이 넘었는데 고맙습니다. 찾아주셔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